그다음 소식은 워너미디어 얘기 좀 하죠. 워너미디어가 지난주에 한번 초대형 그거를 네.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년에 개봉 이제 올해 원더우먼 1984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개봉되는 영화는 모두 HBO Max에도 같이 동시 공개를 한다. 근데 이제 부속 조건이 있어요. 뭐 1개월 동안 같이 상영을 하고 HBO Max에서는 일시적으로 내리고 음. 그동안 그동안 극장에서 계속 개봉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영화 이제 이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다고 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게 있었고 뭐 정확하게 뭐랬더라?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사실 네. 예, 듄의 이제 감독인 듄의 빌메브도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듄과 그리고 고질라 대 콩 역시 내년에 나온 영화죠. 음. 그리고 논란의 영화도 전담하고 있는 제작사인 아니지 논란은 싱코피구나. 하여튼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네. 어, 워너 미디어를 소송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음. 네. 그래서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사실 생각을 크게 못하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전에 한번 MBC였나? MBC가 아니구나. 그 트롤이 어디 거였죠? 트론? 트론이요? 네. 트론 디즈니. 트롤. 트롤? 그 유니버설요? 네, 유니버설. 네. 유니버설이 트롤부터 시작해서 뭐 다 온라인으로 풀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거기서 이어지는 얘기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사실, 차이점이 있기는 했죠. 왜냐면 트롤 같은 경우는 막 걔네가 아직 피콕이 준비 안 된 상황이었고 네. 그때는 그냥 그런 아이튠스나 이런데 그 20불인가 유료로, 30불에 네. 유료 렌트를 해갖고 했잖아요. 건당.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9월쯤에 한국에서 영화 제작하던 거 이제 다 중단한다고 했었거든요. 워너브라더스가. 음. 그 왜 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너브라더스가 한참 막 한국 영화에다 투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 9월에 멈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내년에 나올 영화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 이후로는 영화 제작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음.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타격이 심각한 건가 아니면은 딴 짓을 하려는 건가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음. 아마 그 돈을 다 지금 HBO Max에다가 털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먼저 들었어요. 그거는 그렇겠죠. 왜냐면 지금 HBO 네, Max가 그렇게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지 어, 않거든요. 사실 네. 본가까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루이가 그렇게 싫어해요. 호루이가 이제 땅콩호갱. 땅콩 씨. 땅콩호갱이 굉장히 싫어해요. 네. 작년 저희 연말 스페셜 아, 때였나? 그때 네, 맞는 것 같아요. 왕자의 게임 너무 그게 싫어. 사실 그 모든 원인이 왕자 게임이긴 한데 네 하여튼 그 얘기고요. 사실 그래서 약간 컨텐츠 보강에 노린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번씩이나 다루긴 했지만 HBO Max의 콘텐츠 그 공급이 굉장히 일단은 여유롭진 않았다고 해야 네. 되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해리포터는 들어왔다 사라지고 배트맨 시리즈는 또 어디로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하여튼.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결국엔 넷플릭스를 생각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공개하듯이 영화도 같이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음. 이게 보면은 저희 넷플릭스에서 영화 만들었을 때 한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감독이 원했던 시청 방식이다 해갖고 막 닌텐도 3DS에다가 영화 틀고 뭐 오락기에다가 게임 틀고 오락기에다가 영화 틀고 조그만한 스크린에다 띄워놓고 보고 뭐 이런 식의 장난들을 많이 쳤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감독들이 싫어할 만큼 그런 밈들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음.
영화 감독들은 또 이제 그거만큼 또 싫다고 HBO 맥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한다면, 제작사에서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소송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영화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로 나오는 영화들이 과연 넷플릭스의 영화들과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관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랑 영화관을 생각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생각한 영화랑 조금 다른 분위기는 살짝 있잖아요. 뭐 영화가 뭐 오라지게 길다거나, 노림수나 이런 거는 좀 다르긴 하겠죠. 네. 네, 뭐 영화가 오라지게 길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자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를 텐데, 이거를 이제 HBO 맥스로 함으로써 이제 이 HBO 맥스가 고민해야 될 건 HBO 맥스랑 넷플릭스랑 차별점이 뭐냐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영화관이랑 같이 개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심은 HBO 맥스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작사들에서도 영화를 따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거를 차이점을 어디다 둘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지금 당장 나오는 영화들이 선공개를 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왜냐면 이미 다 극장 개봉을 노리고 만든 영화들이니까. 대신 말씀하신 대로 반발은 엄청 심할 거고. 아니면 또 어디처럼 극장에만 올리라고 하고 뭐 나중에 너희들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계약을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선공개를 안 하는 조건으로 뭐 돈을 더 많이 받는다던가, 아니 돈을 더 덜 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일단 그 누구야 크리스토프 놀란의 코트를 찾았는데 이게 우리 산업에서 내노라 하는 이런 그 필름메이커들이 전날 밤에는 우리가 최고의 영화 스튜디오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잠을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 최악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영화가 극장이 아니라 딴 데가 있었어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네, 약간 옛날에 이제 그 저희 옛날에도 아까 티점이 얘기하셨듯이 그 이제 스트리밍과 그 영화관에서의 게 있었죠. 그 이제 네. 신경전. 사실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2년 전인가 그 오스카였죠. 오스카의 외국어 영화상을 로마가 탔어요. 그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약간 편견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 스트리밍 영화는 무조건 그런 영화밖에 없다. 이제 그런 영화만 제작하려 할 것이다. 그런 거는 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왜냐하면 도리어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들이 그런 경향이 심하면 더 심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쵸. 어차피 스트리밍은 고정 비용을 받고 이제 고정 구독료를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갖고 노는 건데 이제 영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영화 하나당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그렇다 치면 이제 그 영화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도리어 더 인기 많은 영화를 이제 그거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니까 도리어 더 그럴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 논란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이번 HBO 맥스 건이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던 이유 중 하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존의 이제 계약 내용을 모두 뒤집어 엎고 이걸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스트리밍으로 가면은 러닝 개런티나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뭐 스트리밍에서 러닝 개런티가 어딨어? 뭐 물론 나중에 급하게 뭐 시청 횟수에 따라서 뭐 러닝 개런티가 추가된다고 하면 사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런 러닝 개런티를 따진다는 게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어려워요. 왜냐? 중간에 보다가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다 본 거고. 왜냐면 영화관은 일단은 뭐 2만 원이든 얼마든 내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 쇼트시트 봐야 되잖아. 물론 중간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중간에 나오면 2만 원 아깝잖아요. 근데 스트리밍은 그런 게 없죠. 스트리밍은 그냥 보다 말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영화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이해는 가요. 이제 자기네들이 익숙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위협받으니까. 사실 익숙한 거 위협받으면 누구든 좋아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모르는 건지 그냥 인지하고 싶지 않은 건지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이대로 가면은 사실 영화 스튜디오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서스테인을 못 해요. 그렇죠. 아니 영화를 개봉을 못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뭐라도 공개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 저 MGM 마냥 1년 내내 영화 꽁치고 있을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백신 이런 거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계에서 그 관행이 깨질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게 지난번에 한 소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 할 때 이 소리를 했지? 기억도 안 나는데. 또 아마 영화관 뭐 여는 거 때문에. 그때는 유니버설이었다. 그때는 아, 트롤이었다. 그때 트롤 때이기 때문에 그래. 트롤 그 스트리밍 때문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영화관에 이게 무너질 거였어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게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영화관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가속화가 됐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논란의 이런 발언이 저는 옛날부터 사실 테넷 이제 홍보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런 크리스토퍼 논란의 이런 뷰들 이게 되게 고지식하고 좀 꼰대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래요. 지 영화 아이맥스에서 봐야 최고십니다. 누가 그때 농담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노란이 이런 이제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입장문은 그냥 보셔도 되지만 아이맥스 화면에서 보시면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그를 쳤는데 비꼬았는데 결국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화를 뭐 아이맥스로 만들고 그런 건 좋은데 결국은 이 영화를 자신이 뭐 직접 이거를 우리 영화는 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합니다 이런 거 보장을 못 할 거면 사실은 이런 소리는 안 돼.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쳤을걸요. 욕 뒤질나게 얻어먹었을 텐데. 안 그래도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들은 살금살금 개봉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 몇몇 영화들은 좀 이렇게 살금살금 개봉을 하는데 사실 그런 영화들은 뭐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진 않았으니까 그럴만한데 승리호 같은 이제 막 예산이 엄청난 영화들은 지금 결국 넷플릭스 갔죠. 승리호는. 네. 저희가 얘기는 안 다뤘는데 넷플릭스 내년 1월 공개 예정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결국은 걔네도 여름에 개봉하려다가 추석으로 미뤘다가 이제 추석 즈음에서 그때 또 이제 그 정광훈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결국은 또 그냥 무기한 연기했다가 결국은 걔네는 직행하죠. 그 넷플릭스로. 하여튼 그래서 사실 크리스토퍼 논란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크리스토퍼 논란만큼의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대놓고는 못 하거든요. 욕먹을 게 뻔하니까. 물론 이제 이런 영화계는 사실 이 영화관 개봉이라는 그거를 전제로 돌아갔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시프트가. 근데 이제 어차피 벌어지고 있는 일이면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변화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꼴일 텐데. 사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좀 애처롭긴 해요. 워너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HBO Max를 띄우려는 의도가 없는 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물론 이제
여태까지 제작한 영화들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든 뭐 수익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네들도 HBO Max 띄워야지. 그렇죠. HBO Max가 별로 지금 가입자가 별로 없다는 소리가 있어요. 뭐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의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테넷처럼 그래서 이 영화 보시려면 강제로 이제 코로나가 득실 걸 수 있는 영화관을 가야 된다? 이러면은 좀 그런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밖에서 영화 보기 불안해 죽겠는데 미국은 어떻겠냐고요. 지금 하루에 막 수십만 그쵸. 명이 정말 20만 명 확진 났다든가 뭐랬든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 좀 저는 이 모든 테넷 이런 거 이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사실 그 고가운 그것 때문에 좀 제가 그때 좀 테넷을 좀 박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네. 지난해에서 얘기했나? 테넷 얘기를? 지난해였나? 지난해였나? 두 번 전일 것 같아요. 네. 그때 테넷을 굉장히 사실 뭐 그렇게 리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득실될 수 있는 영화관으로 이제 뭐 목숨을 걸고 나오게 하려면 영화가 최소한 영화 거의 저 뭐야 뭘랑 비교해야 되죠? 돼요. 뭐 그런 뺨치는 명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막 그 목숨을 IMDb 걸고. 평점 1위인 뭐 어느 게 1위일까요? 신들러 리스트가 1위든가? 제가 기억하기론 그 정도 뺨치는 명작이어야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뭐 그래 좀 목숨 걸고 극장 나온다 영화관 간다 이런 걸 할 만하지. 그 테넷이 그런 영화였냐라고 하면 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네. 그리고 테넷 곧 홈미디어로 나온다네요. 네, 어떻게 될지 뭐 그거는 뭐 하여튼 네 저는 그 이거 때문에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되게 실망했어요. 이런 발언들 되게 시대착오적이라 그러죠. 꼰대가 사실 꼰대라는 그쵸. 말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이따가 이제 디즈니 인베스터 데이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이 디즈니의 행보도 되게 이 상황에서의 디즈니 행보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